2026년의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을까요? 오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현주소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인구가 줄면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거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아주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잖아요. 일할 사람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청년들한테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과연 2026년의 현실도 그랬을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현실은 그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오늘 이 5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청년 실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K자형 성장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청년 실험 문제입니다. 인구는 분명히 줄고 있는데 왜 청년들의 절망은 거꾸로 더 깊어지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죠. 자, 먼저 공식 실업률부터 볼게요. 2026년 1월 청년 실업률이 6.8%를 찍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0.8%포인트나 오른 거고 1월 기준으로 보면 무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숫자들이에요. 일자리 구하는 걸 아예 단념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무려 44만 명. 이 역시 5년 만에 최대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림자 실업 상태인 청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1년 사이에 청년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이나 줄었어요. 이게 그냥 청년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 감소분을 고려해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속도가 이걸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 이건 그냥 취업이 좀 어렵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고용 절벽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인데 그럼 정부는 손 놓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들을 보면 청년 미래적금이나 주거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당장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죠.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그냥 현금을 쥐어주는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산업구조의 변화나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소중한 자본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400명.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딱 1년 동안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들의 숫자입니다.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이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대요. 이게 그냥 이민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말 그대로 국가의 부가, 돈이 해외로 줄줄 새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떠나는 걸까요? 물론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외부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규제, 또 예측이 안 되는 세금 문제,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내수 시장까지.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점점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이랑 돈이 밖으로 나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시장은 이걸 또 어떻게 봤을까요?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을 지원하고 기술이 새마가는 걸 막으려고 특별팀도 만들고요. 또 유망한 유니콘 기업이나 AI 스타트업에 돈을 대주면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죠.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좀 예상치 못한 데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유층 유출 통계가 딱 나오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자료를 낸 곳을 감사하겠다고까지 했죠.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막으려는 정치적인 대응으로 비추신 겁니다. 결국 논란만 더 커지고 말았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국 경제라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성장한다, 좋아진다 하는데 왜 우리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하게만 느껴질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GDP 성장률은 1%대에서 2% 가까이 반등할 걸로 보여요.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을 보세요. 실업률은 3, 4%대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나라 경제 전체 숫자는 좋아지는데 정작 일자리는 늘지 않는 이 이상한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K자형 성장이라고 불러요. 알파벳 K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 팔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른 쪽 다리는 아래로 푹 꺼지죠. 이게 딱 지금 우리 경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대기업들은 쭉쭉 성장하는데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이나 청년들, 서민들은 아래로 추락하는 거죠. 이 격차가 K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K자형 성장은 그냥 경제적 격차로 끝나지 않아요. 성장의 획은 왜 대기업만 가져가는가 하는 박탈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드는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엉킨 실타래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민을 과감하게 늘리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확 풀어버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아주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2026년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을 쭉 살펴봤습니다. 청년 실업부터 자본 유출, 그리고 K자형 성장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니 정말 모든 문제가 깊이 얽혀 있죠. 전문가들은 이민 확대나 규제 완화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런 대수술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일까요?